반갑고요. 제가 뭐 그 형님한테 여쭤보니까 뭐 창업 얘기도 좋고 뭐 잡 잡는 얘기도 좋고 뭐 다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빨리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빨리빨리 이제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혹시 거기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상관없이 창업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다른 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니면 뭐 PM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제가 대답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 이력을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첫 회사에서는 뭐 그냥 뭐 영업 쪽으로 이제 그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근데 뭐 IT 기업이고 뭐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IT 기업인데 조그마니까 뭐 돈 없을 때는 이제 그 나가서 요요도 팔고 솜사탕도 팔고 이렇게 해서 돈 모아가지고 또 기계 만들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회사에서는 좀 치열하게 사는 법, 살아남는 법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무슨 무역업체 같은 저희 아버지 회사였었어요. 일본이라면 오랫동안 의류 이제 무역을 하는 무역이라고 해봤자 중국에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에서 이제 헤비 우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는 수출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미국 담당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미국 담당으로 일을 시작을 했다가 기회를 보니까 내수 시장이 기회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진도 높고 그래서 내수 시장을 이제 뚫는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수 시장을 뚫는 게 아주 좀 웃겼어요.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내수를 뚫으려고 뚫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제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해서 뭐 사람들 뭐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너무 크고 어깨가 좁아요. 어떻게 입어야 돼요? 하면 그거를 네이버 지식인처럼 쇼핑몰 사장님 아니면 옷 잘 입는 사람,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설명을 해주면 코디를 해주면은 나 이거 살래요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구매가 일어나면 커미션을 처음에 코디 해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델이었었어요. 2005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는 말아먹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 말아먹었냐면 뭐 쇼핑몰도 저희가 한 500개 모으고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시작시작 잘 됐는데 쇼핑몰 그 당시에는 다 입점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입점비 다 제거해주고 우리는 팔리면 그때 수수료 받는다 하니까 뭐 간인 찍고 다 했는데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다 모든 게 아다리가 떨어지는데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올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사이트에. 그래서 그거는 사업을 말아먹고 물건을 올려? 그러면 물건을 올리지 말고 그냥 핀 해서 사이트에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만들고 그러면 이왕이면은 그렇게 했으니 아예 그냥 그거에 집중해서 핀만 할 수 있게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핀터레스트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06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그거 돈 벌려고 이제 전전긍긍 우리 엔지니어들은 외주 받아서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거 해서 돈 근근히 먹고 살고 저는 이제 우리 샘플실에 있는 옷을 다 갖다 팔아야겠다 했다가 그 돈이 안 나와서 이거를 그러면은 내수 시장을 뚫어야겠다.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런 데 가가지고 이거를 생산하자고 이제 해서 생산 계획을 따면 생산해서 이제 돈을 남기는 거죠. 그렇게 돈을 남기면은 그거에 30%를 우리한테 주라라고 이제 딜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마트는 다 다닌 것 같아요. 우리 스타일리스트하고 둘이 이 차에 아반떼 그때 조그만 거에다가 때려 박으면 헤비 우분 뭐 스키복 이런 거 50벌 들어가고 횡거 뭐 3개 들어가고 이래요. 조립해 가서 분해해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메가마트, 탑마트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품평회 여기 이제 옷 시장의 피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서 품평회 하고 근데 그게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한 어느 날 그 홈플러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혹시 추리닝 같은 거 하시냐? 그때 보여준 거 다 봤는데 그럼 관심 없고. 그래서 우리 추리닝 안 하는데 너무 이제 급하니까 저 추리닝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뭐 한 4일 있다 오시라. 그래서 전화 끊고 나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그 스타일리스트가 아이디어를 내서 남대문 시장에 새벽에 가자. 그래서 그래서 얻어오자. 첫 번째 사업에서 사실 이제 삼촌들이랑 관계가 좀 생기면 바카스도 드리고 하면 그런 거 얻어와서 사진 찍고 팔리면은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첫날은 실패하고 보니까 다 껴주자 프로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무도 안 껴주는데 좀 빼입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좀 차이가 나게. 다음날 완전 정장에 우리 스타일리스트는 완전 어깨 팍 파지는 이런 거 입고 가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홈플러스랑 딜을 하고 있는데 몇 벌 빌리고 싶다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빌려주시더라고요. 명함 받고. 그래서 쫙 얻어와서 우리가 대충 계산해가지고 이제 품평에 갔죠. 근데 쭉 보더니만 뭐 알았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는데 다시는 이런 거 안 해야겠다 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번에 추리닝 잘 받고 혹시 등산복 하시나요? 등산복도 저희 안 하거든요. 근데 등산복은 우리가 웬만해서 잘 안 하는데 너무 이제 어려운 분야라서 근데 그니까 웬만한 바이어랑은 안 한다고. 근데 특별히 보여드리겠다고 하고 또 똑같이 해서 그 등산복으로 저희가 3억 넘게 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수 들어가고 그 돈으로 사업 연명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사업은 말아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젠 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애도 막 1살이 되고 내가 너무 제가 병원에 누워서 이제 우리 가족의 첫돌에 된 애랑 우리 와이프랑 보는데 우리 와이프가 언제 저렇게 말랐지? 우리 첫돌 된 애가 언제 저렇게 컸지? 이제 이런 거를 그제서야 제가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니까 집에는 옷만 갈아입으러 갔었으니까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그 아프게 깨달았던 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 도전해라 실패해라 무슨 패디그리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다가 실패해서 내가 좀 배울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회적 코스트를 만들어내는지를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우리 가족도 괴롭게 하고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좀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가려고 이제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죠. 이력서도 쓰고 난생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해서 저는 입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막 지원 이제 뭐 대기업도 해보고 미국에 있는 회사는 들어본 회사 다 날려보고 했는데 당연히 연락이 없고 가끔 연락이 오면은 우편 엽서가 와요. 뭐 I regret 뭐 이런 식으로 와. 근데 그 답장을 해주는 것만으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헌터 컨설팅 갔더니 최정선님은 그 지금 커리어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고요. 그냥 사업 계속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회사는 못 들어가나 보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아는 그 블로거의 여자친구가 전국 여행을 다니다가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그걸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그날 먹어보라고.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먹어봤는데. 그래서 거짓말 좀 보태서 2판 구울 때까지 삼겹살에 기름이 안 나오고 너무 맛있어서 알아보니까 전라남도 영광에 조그만 이제 식육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운전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영광에. 그래서 이제 그 식육점에 가서 또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제 주인 어르신께 이제 여쭤보고 이제 했더니 몇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그 돼지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행복하게 자란 돼지들인 거예요. 하루에 평균 샤워를 3번씩 하고 물론 엄청 깨끗하죠 돼지들이. 근데 이게 깨끗함의 기준이 우리랑 달라서 그러지 굉장히 민감하고 똑똑하고 오래 사는 동물이에요. 돼지가 뛰어다니고. 근데 그것에 비해서 기업형 농가에서는 이제 막 가둬놓고 호르몬 먹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규모가 되고 근데 주변을 쭉 보니까 이 돼지가 맛있었던 건 그렇게 해서 맛있었던 건데 그런 조그만 농가들 서플라이 뭐 마케팅 아무것도 몰라서 동네 식육점 학교에만 납품하던 농가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가들은 보통 1년에 500두 정도 큰 농가들은 1년에 3,000두 4,000두 그러니까 대여섯 배 차이 나는데 그러면 대여섯 개를 모으면은 이게 그 규모의 경쟁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그래도 실패를 했었지만 이제 온라인을 해왔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돼지 농가에서부터 식탁까지 최소 8스텝이 있어요. 그게 오려면은 서플라이 체인이. 근데 온라인에 했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으면
그 부가가치는 소비자에게 돌려줘도 되고 우리가 먹어도 되고 저희는 우리가 먹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다 싶어서 다시는 내가 사업을 안 하라는 생각을 다시는 패션 사업을 안 해. 근데 음식 사업은 잘 될지 몰라.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라남도 영광에 공장을 하나 만들고 사무실 서울에 두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게 그건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물론 이제 업앤다운이 있었지만은 꽤 재밌게 나중에 소세지도 수제 소세지도 만들고 뭐 그 고사리 지리산 고사리 영광 굴비 뭐 돌에서 나오는 꿀 석청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버티컬을 쫙 넓히고 이제 1인 밥 블루 에이프론처럼 그런 거 만들어서 이제 그 식재료를 배송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이제 막 사업하는 와중에 지역에 한 600억 정도 하는 회사에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을 하고 저는 미국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사업 말아먹었던 사업이 핀터레스트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미국에도 사실은 핀터레스트의 전신이 있었어요. 뭐 카부들, 뭐 디스넥스트 이런 애들이 물론 걔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망했고 걔네들은 한 400억에 팔리고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지 사업을 이제 매각을 하고 나서 옛날에 레주메 보냈던 기억으로는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MBA를 통해서 미국에 안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MBA 하고 MBA 인턴 때 이제 이베이 하고 그 다음에 풀타임을 이베이에서 잡고 거기서 3년 정도 일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옮겨서 처음에 이제 광고팀, 인테그리티 팀 그래서 이제 나쁜 광고랑 해커들이랑 싸우는 이제 그 팀의 처음 PM으로 이제 시작했고요. 그 팀 처음 시작할 때 한 수십 명, 30명 정도 됐는데 한 4년 정도 그 팀에 있으면서 그 팀 제가 나올 때 한 6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팀도 크고 막 했는데 팀이 크니까 각종 정치와 매니징 이런 게 좀 너무 많아서 저는 그러니까 제 원래 목표는 사업을 미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매니징보다는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제그손 떼묻혀가면서 일하는 걸 더 좋아해서 다시 IC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다른 팀으로 소셜 임팩트라는 팀으로 가서 한 2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계기로 뭐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엔터프라이즈 엔지니어링 회사 내부에서 엔터프라이즈 엔지니어링 하는 팀에 이제 와서 PM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작년에 코비드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제가 친한 셰프 형이 있었어요. 여기 레스토랑 하는. 근데 그 쉘터 인 플레이스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입으셨죠.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온라인 페이지를 만들어 드려야겠다. 온라인 그러니까 그 주문을 받고 기프트 카드도 팔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그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고 3월 어느 날 금요일 날 런치를 하고 그날 새벽 3시까지 같이 도와준 다른 2명의 친구와 동생과 그 형님과 넷이서 이제 수다를 떠 술을 먹으면서 근데 제가 그날 위스키를 혼자 한 병을 거의 다 먹었어요. 그리고 술병이 나가지고 토요일 날을 그대로 이제 날리고 일어나지도 못해. 새벽 오후 4시인가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자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요일 날 아침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자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굉장한 큰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거 남들 이렇게 힘든데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런치했지만 그러니까 술 먹고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좀 자괴감이 좀 느껴졌고 동시에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의 창업자가 2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기프트 카드 웹사이트를 밤을 새워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런 억만장자도 밤을 새워서 소상공인들을 도우려고 이런 걸 하는데 난 뭐야 이제 약간 좀 큰 그날 일요일 아침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좀 다음 스텝 안 해도 됐는데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도대체 요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 이제 서핑하고 뭐 그러다가 하나 본 게 어떤 블로그에 써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이거를 레스토랑에 갖다 주고 100%그 레스토랑의 음식을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코비드가 막 올라가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울고 막 비디오 찍고 막 그럴 때예요. 그 병원 종사자들한테 음식을 갖다 주는
이제 그걸 했다는 이제 블로그를 읽었는데 그 블로그 맨 끝에 근데 이게 수작업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자동화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우리가 그래도 이 실리콘밸리에 이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제 저는 뭐 기술은 모르지만 코딩은 할 줄 모르지만은 자동화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당계획에 있어서 풍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고 나서 어느 정도는 아니까 이걸 자동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 아는 지인들 모아서 이런 걸 우리가 자동화를 한번 해보자.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도 수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해서 처음에 2,000불 목표로 시작했는데 2,000불 뭐 한 3시간 만에 채우고 3주 만에 7만 불이 돼가지고 잠깐만 이게 옛날에 사업할 때 투자 받을 때는 이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데 기부를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무게가 무겁더라고요. 빚 같고 그래서 잠깐 이걸 멈추고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해야겠다. 뭐 얘기도 긴 얘기지만 그러다 결국에는 이걸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non-profit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non-profit 이름은 Meal Forward고 목표는 헝거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그거를 기술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찾고 딜리버리 할 베네피셔를 찾고 연결해서 딜리버리 컨펌하면 돈 내주고 이런 모든 엔드투엔드를 자동화하면 뭐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시랑도 얘기하고 있고 뭐 하는데 이런 여러 단체들, 시, 정부 아니면 회사들 다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 우리 기술을 써서 이제 자동화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임팩트를 빨리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5명 정도 모아서 발런티어들 모아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 20명 정도는 매일 정기적으로 이제 다 알고 보면 제 지인들 전 팀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 팀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끌어오고 뭐 남편 뭐 다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모아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한 14만 5천 불 정도 했고 7천 개 정도 딜리버리 했고 MVP는 이번 4월 달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교 등등 그러니까 뭐 미국에도 굶주리는 아이들이 1,500만 명, 캘리포니아에 200만 명. 말도 안 돼. 그럼 저 산간 지방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도 18% 정도 돼요. 이 차일드 헝거가. 걔네들을 1년 먹여 살리는데 3, 4천 불 들어요. 근데 그럼 제가 옛날에 그래서 학교에 전화도 했어요. 내가 한 명 책임질게. 3, 4천 불 낼 수 있다.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 200만 명만 찾으면 100%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돼. 뭐 레귤레이션 때문에 안 돼. 뭐 그래서 그게 포기한 적이 있어요. 한 4, 5년 전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 커넥션 하는 거잖아요. 커넥팅. 그런 베네피셜이랑 이걸 제공할 사람이랑.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가 됐다 해서 오늘도 이제 뭐 Teach for America 아니면은 그 샌호세 스테이트 뭐 이런 데 하고 미팅을 이제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서스테인한 그런 이제 non-profit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데이잡, 페이스북, non-profit 그리고 이제 회사도 세울 준비를 해서 뭐 형님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번에 진짜 나을 것 같아요. 코파운더랑 있고 날짜를 정했거든요. 인턴도 뽑았고 그래서 저희 회사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쓰리잡 하고 있고 아마 한 올해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이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